이제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라는 7.2 주제를 배울 거예요. 7.2 주제. 이번에 팔았을 때가 아니라 매입했을 때예요. 매입했을 때. 내가 과세에도 쓸 것 같고요. 면세에도 쓸 것 같은 거예요. 매입했을 때. 그래서 매입했을 때 안분 먼저 보시면요.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계산 원칙이 항상 중요해요. 원칙. 이런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실지 귀속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하래요. 그럼 실지 귀속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공통으로 샀지만 과세에 사용할 게 분명하고 면세에 사용할 게 분명하다면 그냥 과세에 쓸 건 매입세 공제, 면세 사업부는 불공제로 하라는 게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원칙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예요. 다만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앞으로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겠대요. 이게 과세에도 쓸 수도 있고 면세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기계장치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면 운반용 트럭 이런 것들 소세지도 운반하고 돼지고기도 운반하면 소세지라는 과세 사업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운반이라는 면세에도 쓰이는데 그 트럭이 얼마만큼 썼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건물은요. 면적이 딱딱 구분이 잘 돼 있으면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1층은 면세 사업이에요. 2층은 과세 사업이에요. 그럼 면적으로 딱 구분이 돼서 실지 귀속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한 층에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해요. 그럼 또 실지 귀속이 불분명해요. 이런 상황이 다 실지 귀속에 따라요. 실지 귀속에 따라. 그래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면요. 원칙,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비율 등의 안분 기준을 적용해서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떠한 시행령의 기준들이 앞으로 쭉 열거가 돼 있대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하나 나왔죠. 총 공급가액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의 요건을 좀 보시면요. 일단 겸용사업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을 실지기속이 불분명했을 때 안분하는 거예요. 실지기속 분명하면 안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닐 것. 불공제 매입세액은 애초에 안분 필요가 없이 다 불공제니까. 뭐 접대비 이런 거라면. 접대비를 과세에 쓰고 면세에 쓰고 이러면 안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불공제니까. 그럼 이제 그림 그려서 보시면요. 이것도 이번에 주인공이 이쪽에 있어요. 겸용사업자가. 왜냐면 매입한 거니까. 어떤 과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1,000원에 팔았어요. 나는 기계장치 1,000원을 매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 1,100원을 뜯겼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에는 일단 100을 적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을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100을 적어야지만 크로스 체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100을 적대. 100을 적대. 이 사업자가 지금 겸용사업자니까 과세에 사용될 부분만 매입세 공제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를 총분의 과세에서 공제된 매입세액 찾느냐? 그게 아니라 신고서 양식에는 총액을 적고 불공제액을 별도로 찾도록 되어 있어요. 불공제. 그래서 불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저 공통매입세액은요. 불공제액을 찾아야 돼서 총분의 분자가 면세가 오는 거예요. 총분의 면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총분의 면세. 그럼 여기에 숫자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집어넣어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 겸용사업자의 과세 비율이 80%, 면세 비율이 뭐 20%다 라고 만약에 주어졌다면 일단 100원을 다 적고 불공제액에 100원 곱하기 20%를 적어서 20원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80원이 이렇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80원. 그럼 이 결과는 사실 100원 곱하기 80원 한 거랑은 같죠. 100원 곱하기 80원 한 거랑 같지만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서 양식이 세금에서 수치부는 다 적으시고 나중에 공통매입세 불공제부는 따로 적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법 조문도 면세 공급가의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총분의 면세로 와서 불공제를 구해서 찾는 거예요. 아까 공통사용자의 공급은요. 총분의 과세였잖아요. 그 이제 외우면 헷갈리단 말이에요. 엄청 헷갈리단 말이에요. 생각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직전이 아니라요. 해당 과세기간이요. 직전이 아니라요. 해당 과세기간이 해당 과세기간.
여기서 일단 점점 이제 누적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팔았을 때 직전이고요. 매입했을 때는 해당이죠. 왜 해당이냐 이거는. 내가 이번에 4월 1일에 똑같이 매입을 했어요. 그럼 4월 1일에는 100원에 일단 세우면서 수취한 거죠. 100원에 수취한 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4월 1일에 받아요? 매입세액 공제는 7월 25일에 받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는 7월 25일에 받는 거예요. 7월 25일. 그럼 7월 25일 시점엔요. 6개월치의 공급가액이 확정돼서 나와 있어요. 굳이 직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했을 땐요. 요 7월 25일인 공제 시점에 해당 과세연의 매출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직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6개월치의 공급가액은 알 수 있다요. 알 수 있다. 근데 아까 팔았을 땐요.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 기재해야 되는데 판 시점에 모르죠. 매출액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전이에요. 그래서 직전.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그림 설명 안 나와 있어요? 요런 것만 나와 있어요. 요런 것만. 식이랑 그림. 알겠어요. 문제를 좀 찾아볼게요. 왜 그런지. 근데 이제 1차 시험에는요. 1차 시험에는 신고서 양식이 잘 안 나와요. 1차 시험에는요. 그냥 공제액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총분의 불공제액을 구하도록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공제되는 매입세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해당 과세나 총분의 과세로 구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는요. 그냥 매입세 공제액을 물어본다면 총분의 과세로 구해도 괜찮다. 근데 불공제 구해라 총분의 면세 이렇게 총분의 면세 물음에 따라 잘 유도리 있게 움직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지금 출발점이 뭐죠? 면세사과 관련된 건 불공제, 과세사과 관련된 건 공제. 근데 구분이 뭐하면 총분의 과세만큼 공제, 총분의 면세분의 불공제. 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요 논리로. 근데 이제 매입이 어려운 건 이거에 예외가 또 있어요. 예를 보시면요. 총분의 면세로 하되 직전으로 직전 해당이 아니라 직전으로 하는 예외가 또 있어요. 토할 것 같아요. 벌써 분명히 지금 매입은 해당으로 하라는데 직전으로 하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그래서 언제 직전으로 하냐? 내가 4월 1일에 어떤 트럭을 샀는데 그 트럭이 안 맞아요. 너무 작아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팔았어요. 2달 뒤에 팔아요. 그럼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전 과세한 비율로 안 받아죠. 팔았을 때 직전 과세한 비율로. 그럼 요거와 대응되는 매입도 똑같이 직전으로 해라 라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걸 해당 과세기간에 팔면 요 매출액 비율을 대응시켜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직전으로 하니까 매입도 그냥 직전으로 가라 라는 특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부가세 이제 계산 구조긴 해요. 그 공급의 비율과 매입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샀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파니까 그 비율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맞추는 게 계산 구조상 흐름이 맞는 거지만 이런 상황은 이제 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다시 직전으로 해라. 이런 상황일 땐 직전으로 해라 라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기중에 매입하고 기중에 팔면. 근데 기중이 1년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이렇게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팔면 그 공통 매입은 7월 25일에 하지만 공급을 직전으로 했으니 그거와 대응되는 비율 직전으로 하세요 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롭혀요. 계속 수험을. 와씨 뭐가 해당해 뭐가 직전이지? 그 와중에 안 분색냐? 5% 5천만원 50만원 막 이러면서 이제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수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정립하려면. 모든 수험생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예요. 계속 헷갈리고 많이 틀리고 책 또 보고 이러면서.